신발 신고 나가. 진짜 이거 다 먹어도 돼? 저 진짜 이거 다 먹어도 돼? 저 진짜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진짜 이거 다 먹어도 돼? 그래, 졸업하느라 고생했다. 천천히 많이 먹어라. 저 찌장면 곱빼기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아저씨, 이거 별 모양 따면 하나 더 지시는 거 맞죠? 따고 나서 말해라. 벌써 손이 떨리는데 못 하겠냐.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네. 이거 먹어. 지겨워. 나는 바나나 먹고 싶단 말이야. 인디안밥에 환타 타서 먹으면 허벌나게 맛있어진단께? 오늘 달고나 별 모양 따면 내가 짜장면 사줄 거요. 너 그러다 개털된다. 다 식었다. 얼른 들어가서 동생들이랑 나누어 먹어라. 우와, 통닭이다. 아빠 오늘 진짜 최고다. 다른 집은 그냥 주전자물 마시는데 델몬트 주스병에 보리차 먹는 건 우리 집뿐이야. 보리차는 유리병에 넣으면 더 맛있단다. 우리 집은 왜 델몬트 주스병에 보리차 먹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래. 전 국민이 이렇게 먹는단다.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왕눈깔 사탕이랑 부럽지? 우리 아빠는 내일 돈가스 사준다고 했단께. 임자, 나중에 내가 돈 벌면 매일같이 중국집 짜장면만 먹여줄게. 짜장면은 개뿔이 짜장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번 달 월급 타면 칼질하러 가자. 진짜 돈가스가 땡기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고교야구 우승은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라니까. 와, 진짜 대단하네. 저기서 역전을 시키다니. 이놈의 기집애가 아빠 도시락 반찬이야. 손 떼지 마. 딱 하나만. 엄마, 계란물 입힌 게 제일 맛있단 말이야.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야, 인생 뭐 있냐. 내 자식 입에 짜장면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른 거지. 맞다. 그게 우리 아버지들이 살던 방식이고 우리가 사는 방식이지. 나 소세지 딱 한 번만 줘. 내가 내일 눈깔 사태 사줄게. 진짜? 좋아. 썰세지 줄게. 영인이 집은 어제 졸업식이라고 짜장면 곱박이를 먹었다고 자랑하더만. 어머나, 나도 갑자기 짱깨가 댕기네. 여보, 오늘 퇴근하고 통닭 사와요. 짱나게 또 통닭 타령이냐. 인생에서 가장 맛있었던 기억은 언제인가요? 이름만 들어도 코끝이 찡해지고 혀끝이 먼저 마중을 나가는 그때 그 시절의 맛은 화려한 산의 진미도 아니었고 비싼 요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음식들 속에는 우리 부모님의 지독한 헌신과 우리의 찬란했던 어린 날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찬바람이 교실 창문을 사정없이 흔들던 겨울날이면 국민학교 교실 한가운데 놓인 조개탄 난로 위에는 양은 도시락들이 층층이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은근하게 퍼지던 밥타는 그 고소한 냄새는 배고픈 어린 학생들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아이들의 시선은 이미 난로 위로 향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뚜껑을 열 때면 하얀 수증기와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그 냄새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밥 위에 가지런히 누워있던 분홍색 소시지는 그 시절 우리들의 자존심이자 최고의 호사였습니다. 계란물을 입혀 노릇하게 구워낸 그 동그란 한 점을 지키기 위해 펼쳐지던 소리 없는 전쟁은 얼마나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의 젓가락이 제 도시락을 향해 날아올 때면 저는 보물이라도 감추듯 도시락 주위를 필사적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도시락 밑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의 그 바삭함과 고소한 맛은 가난했지만 꿈이 많았던 우리들의 어린 날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학교 문을 나서면 문방구 앞은 늘 달콤하고 쌉싸름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연탄불 위에서 설탕이 지글지글 녹아내렸습니다. 그 위에 소다를 넣으면 황금빛 덩어리로 마법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달고나 하나가 아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바늘 끝에 침을 연신 발라가며 별 모양과 삼각형을 조심스럽게 따내던 그 정적의 시간은 세상 그 어떤 시험보다 긴장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달고나를 하늘 높이 들어 올려 햇빛에 비친 실루엣으로 선을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모양이 부서질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던 그 어린 소년의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 끝에는 순수함이라는 이름의 간절함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공했을 때의 그 짜릿한 쾌감과 실패했을 때 조각난 설탕 덩어리를 입에 넣으며 느끼던 씁쓸한 단맛은 우리가 세상에서 처음 배운 성취와 좌절의 맛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 때면 웅장한 기계음과 함께 묵직하게 손목을 타고 전해지던 그 서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오렌지 주스의 흔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 커다란 유리병에는 늘 어머니가 짙게 끓여낸 보리차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델몬트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투박한 유리병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컵에 콸콸 쏟아내던 소리는 한여름 무더위를 단번에 씻어내던 가장 시원한 음악이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보리향은 어린 시절 제 세상의 전부였던 집이라는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냉장고 소리조차 정겨웠던 그 시절, 우리는 그 묵직한 유리병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부유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늘 무뚝뚝한 뒷모습으로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유독 비가 내리거나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저녁이면 품 안에 무언가를 소중히 감춘 채 대문을 밀고 들어서셨습니다. 누런 종이 봉투 겉면에 배어 나온 눅눅한 기름 자국은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잘 사는 집 아이들은 껍질이 윤기 흐르는 전기구이, 통닭 이야기를 자랑처럼 늘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집에서는 펄펄 끓는 기름 속에 튀겨낸 통닭이 전부였습니다. 봉투를 열 때마다 거실 가득 확 끼치던 고소한 냄새는 온 가족의 마음을 금세 행복으로 채웠습니다. 기름기가 흥건히 밴 껍질을 한 입 베어물면 바삭한 튀김옷 속에서 뜨거운 육즙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통닭 한 마리는 사실 오남매의 배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늘 배가 부르다며 제일 맛있는 다리 부위를 툭 떼어 제 앞접시에 놓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델몬트 유리병에서 따라낸 보리차를 홀짝이셨고 아버지는 퍽퍽한 가슴살 한 조각을 입에 넣으시고는 연신 소주잔만 기울이셨습니다. 아버지 한 입만 드셔보세요. 통닭 다리를 내밀자 아버지는 투박한 손을 가볍게 흔들며 목을 가다듬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도통 배가 안 고프다. 너희들이나 맛있게 먹어라. 그러면 된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 떨림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안에 가득 찬 고기 맛에 취해 아버지가 견뎌내던 그 지독한 무게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꾸만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러고는 연신 소주잔만 기울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조각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빈 앞접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특별한 날이면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오늘 칼질하러 갈까?
그 말 한마디에 온 식구가 들썩였습니다. 경양식집 하얀 식탁보 위에 놓인 돈가스는 그 시절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어색하게 쥐고 두꺼운 튀김옷을 서툴게 썰어내던 그 순간의 설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오던 노란 크림 수프에 후추를 톡톡 뿌려 먹던 그 맛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선물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말없이 앉아 우리가 먹는 모습만 바라보셨습니다. 인생의 한마디를 매듭짓던 졸업식 날이면 우리는 늘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구경조차 힘들었던 짜장면 한 그릇을 온전히 제 몫으로 받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붉은색 식탁 위에 놓인 검은 빛깔의 짜장면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춘장의 진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저는 졸업장을 옆에 팽개쳐둔 채 나무젓가락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입가에 검은 소스가 묻는 줄도 모르고 면발을 요란하게 들이키던 제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그날도 말없이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퇴근길 누런 봉투를 가슴에 품고 오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얼마나 작고 외로웠을지를 이제야 부모가 된 제가 거울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음식은 때로 가장 정직한 기억의 저장고가 됩니다. 아버지가 건네준 것은 짜장면 한 그릇도 누런 봉투 속 통닭 한 마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깎아 만든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누런 봉투의 기름 자국 속에 있었으며 델몬트 유리병의 묵직함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은 영양분으로 이어지지만 인간의 삶은 누군가가 건네준 온기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마트에 가면 소세지가 넘쳐나고 전화 한 통이면 치킨이 문 앞까지 배달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봉투에서 나던 냄새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 음식을 건네던 손길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배부르다는 거짓말을 하며 가장 맛있는 조각을 밀어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통닭 한 봉지를 사들고 오던 그 투박한 진심이 오늘 밤 유독 그립습니다. 저는 지금 제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의 맛을 남겨주고 있는지 조용히 자문해 봅니다. 이 따뜻한 기억들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의 부모와 아이들이 공포 없는 곳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음 편히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끝에 남는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묵직한 유리병에 가득 담긴 보리차, 양은 도시락 속 분홍 소시지
하나 난로 위에서 지글지글 밥 타는 냄새 오늘따라 내 가슴을 자꾸 건드리네 침 발랐다 내던 달고나 별 모양처럼 내 어린 날의 꿈도 참 간절했었지 졸업식 날 입가에 묻은 검은 짜장면 돈가스 칼질하며 설레던 그날의 우리 비오는 저녁 대문을 밀고 들어오시던 아버지의 손에 들린 누런 봉투 하나 그 고소한 통각 냄새가 온 집안을 채우면 세상 부러울 것 없던 우리 5 식구 그리워라 그리워라 그 시절 그 맘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 누런 봉투 잊지 못해 부모님 은혜 가슴 속에 살아있는 그 시절 그 맘 그리워라 그리워라 그 시절 그 맘 그리워라 그리워라 그 시절 그 맘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 누런 봉투 잊지 못해 부모님 은혜 우리들을 키워낸 건 그 사랑이었네 우리를 살게 한 건 그 사랑이었네 보리차 한 잔에 추억이 젖어오고 멀어지는 아버지 뒷모습이 그립습니다.